오늘 이제 한글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 검색어 포탈 순위 보신 분 있으실 텐데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이름이죠.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가 나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모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의 인터뷰 녹취록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이 내용을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모 씨 자산관리인 KBS와 지난달 10일 인터뷰를 했는데 보도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직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본인이 했던 KBS와의 인터뷰 자료를 갖고 있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 내용의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고 KBS가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거의 언론과 검찰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실시간으로 흘렸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KBS는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 확인 위해서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을 했다. 인터뷰 내용 문의한 적이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언론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을 지금 유튜브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그것도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 장관이 직접 이렇게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지를 지금 당장 우리가 완벽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산관리인이 이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내놨던 이야기하고도 이번 인터뷰하고도 굉장히 약간의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예. 같아요. 전제를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인이 말한 것처럼 KBS하고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도는 안 됐는데 본인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갔더니 그 검찰에 컴퓨터 안에 있었다? 이렇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일단 KBS와 이 자산관리인이 인터뷰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그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KBS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인터뷰 한 건 맞는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어.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도가 안 된 취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언론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보통 하는 사람들은 그 언론사를 믿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됐는데 그 통째로 그게 다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만약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KBS가 잘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KBS는 지금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넘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KBS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론사가 만약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고 검찰에 통째로 넘겼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KBS가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100% 맞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거고 검찰이 이 부분에서 뭐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그게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는 정 교수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KBS의 입장도 당혹스럽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당혹스러운 것은 검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식 입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 자산관리인의 주장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 시각에서 편집된 후 그러니까 한 90분 정도의 분량 중에 한 20분 정도를 알릴레오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편집됐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자산관리인 김 씨가 최근에 이제 드러내는 의견은 오촌 조카의 단독 사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 교수가 피해자다 뭐 이렇게 유리한 증언으로 다소 바뀐 증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20분이 아니라 90분짜리 풀 영상을 봤더라도 이 취재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자산관리는 뭔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인이 아니죠. 정권회사의 PB코나 직원이고 정경심이는 자산관리 상담을 할 자격도 안 되는데 사실상 VIP로서 혜택을 좀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정경심과 이 직원하고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다. 이거는 조국의 권력을 이용한 어떤 이 특혜 서비스라고 봐야 되죠. 심지어 괌에 갈 때도
조국은 가지 않고 정경심이와 딸아들이 갔는데 자산관리인이 따라갔다잖아요. 예. 아니 자산관리인이라고 부르려면 정말 내가 월급을 줘가 내 재산 관리시킨 사람이 자산관리인이지 정권사에 이 사람이 상대하는 직원이 수백 명일 건데 이 고객이 그걸 정말 자산관리인이라고 부르느냐. 저는 이 명칭부터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친구가 검찰에 진술할 때 검찰이 조국 관련해서 조사자들을 그냥 진술을 받겠습니까? 아마 CCTV를 켜가지고 다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일들, 뭐 정경심과 영주에 내려갈 때 지인이 전화 와서 너 뭐하냐 해서 증거인멸하러 갔다 했다든지 그런 것도 문자를 주고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자기의 입을 빌어서 자기의 정언으로 나온 것이지 예. 검찰이 고문했겠습니까? 이 친구를 고문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중요한 피의자를 상대로 이 중요한 진술을 하는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증인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요, 한번 보세요. 이 대한투자증권의 그 모회사인 동원그룹에 느닷없이 특별 세무조사가 지금 닥쳐가지고 역외 탈세로 뒤지고 있어요. 동원은 참치파는 회사인데 역외 탈세로 아마 뒤지면 엄청 나올 거예요. 해외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회사를 갖다가 정면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상교처럼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상교가 그 버닝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와가지고 설득해서 예. 김상교가 나중에 자기가 스포트라이트입니까? JTBC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5명이 정언이 있다 그런다. 뭐 유력한 최순실의 조카 같은 사람이 나를 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친구가 이 정권 회사를 다니기가 쉬울 건가? 저는 다니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진술을 고수한다면 검찰 진술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방에서 압력이 갔을 거고 또 모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도 당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이 정권의 홍보 방송격인 알릴레오에 나가서 그렇게 진술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검찰의 녹화하에 이 친구가 한 진술이 과연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예. 지금 이렇게 한 목적은요. 정경심이가 지금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 친구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번복하게 해서 정경심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검찰이 10시에요. 이 친구가 근무하던 목동 사무실을 갖다가 압수수색했어요. 예. 이전에 만났던 고객들과의 리스트까지 살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당초 나왔던 얘기와 이번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책정된 이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높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주요 혐의는 웅동학원의 위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혐의, 허위 공사 의혹, 중학교 채용비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자, 재청구를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원이 기각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이 또 이 기각에 반발하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를 보면은 사실 그 영장 발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또 밝혀진 내용이 제법 많기 때문에 구속은 안 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불구속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배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 공사 대금을 가지고 청구한 소송이 위장 소송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판사가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일정 부분 탄탄하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영장 전담 판사의 분석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거 있잖아요. 이 여원. 그건 실제 돈을 받아서 건네준 사람, 두 사람은 이미 이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검찰은 밑에 돈 준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전달한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구속 안 되냐고 그랬는데 이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광범위한 증거가 이미 수집이 돼 있고 이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 판단은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정한다고 하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아마 영장 전담 판사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범죄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예.